이렇게 되면 이제 분할 매수의 의미가 만약에 없겠죠. 나는 초보자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요즘 제 영상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렇게 하락할 때 저점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번 하락장에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은 언젠가는 해결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원래 가격을 회복을 할 테니까 삼성전자 같은 시장의 대표 주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할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할 매수에 대한 큰 고민이나 뚜렷한 기준 없이 단순히 내가 산 가격보다 하락을 하니까 매수한 가격,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획 없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손실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할 매수란 말 그대로 주식을 나누어서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1000만원어치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기 한 5만원 정도 가격대에서 1000만원어치를 한꺼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5만원에 한 500만원어치 정도 매수를 하고, 여기 한 4만원 정도쯤에 나머지 500만원을 매수해서 5만원과 4만원의 평균 가격인 45,000원에 1000만원을 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냥 삼성전자를 45,000원에 1000만원어치 매수하면 되지 굳이 나눠서 매수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우리가 이제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선 삼성전자의 예시라고 한다면은 4만원에서 분할 매수 없이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마도 수익이 가장 크겠죠.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원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3만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락해서 뭐 2만원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저점 가격 근처에서 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럼 분할 매수는 하락할 때만 하나요? 아닙니다. 분할 매수는 무조건 하락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락할 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것을 주식 은어로 물타기 방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주식 은어로 불타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물타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진행할수록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저점 가격에 근접하게 되겠죠. 반면에 분할 매수를 완료하고 나면은 대응이 어렵고 수익이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타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매수하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고생이라던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매수를 진행하게 될 때마다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물타기에 비해서 평균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죠. 자, 아마도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분할 매수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불타기 방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으므로 물타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0만원 매수한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 가격쯤에서 700만원 매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100만원 이렇게 매수했다고 하면은 저점 자리 근처에서 300만원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는 아마 이 정도 가격 근처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분할 매수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1차로 250만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50만원 매수한다고 하면은 평균 단가는 요정도 가격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떨어져서 한 요정도 가격대쯤에서 다시 250만원을 매수했다고 하면은 평균 매수 단가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점 자리 근처에서 다시 250만원을 매수했다고 했었을 때 이미 매수해 놓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는 이전보다 더 적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진행할 때마다 평균 매수 단가의 하락폭이 적어져서 분할 매수할수록 그 효율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100만원 매수하고 두 번째 때 100만원을 매수하게 되면은 평균 매수 단가는 요 정도가 될 테고, 그 이하로 하락 시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평균 매수 단가는 딱 그 절반인 요 정도까지 빠지게 되겠죠. 그 이후에 다시 저점 가격대에서 400만원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평균 매수 단가는 절반까지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울 때 총 4회에 걸쳐서 1대 1대 2대 4의 비율로 비중을 실으시면 분할 매수 할 때마다 평균 매수 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중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1000만원 중에 20%인 200만원이 남죠. 주식을 매매하실 때 100% 비중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셔서 예상하시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가격대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100만원 매수하고 그 다음에 한 2-3% 빠졌다고 다시 100만원 매수하고 또 한 2-3% 빠졌다고 해서 200만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떨어졌다고 400만원 매수하고 해서 이렇게 너무 짧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은 분할 매수하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얼마나 하락하면 분할 매수를 진행해도 될까요? 이건 각 종목마다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로 움직이고 있고,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원에서 200원 사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혹은 가격이 얼만큼 떨어지면 매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삼는 AT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ATR은 개별 종목이나 자산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평균의 ATR이 4253원이다 라고 하면은 20일간 해당 종목의 평균 움직임이 평균적으로 4253원 정도는 움직였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조금 더 들어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현재 ATR이 2625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625원 정도는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루 움직이는 가격의 2배에서 3배, 즉 2에서 3 ATR인 5250원에서 7875원 하락 시 분할 매수를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종목의 평균 움직임에 따라서 분할 매수 가격을 정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초보자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하신 가격에서 적어도 15에서 20% 이상 손실이 났을 때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분할 매수 할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첫 매수 시점을 대충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처음 매수를 시작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매수를 시작한 거는 엄연히 다르겠죠. 첫 매수 시점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2차, 3차, 4차 매수 가격대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익률과 매도에서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 매수 시점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한 분할 매수를 하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1차나 2차 분할 매수까지는 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2차 매수 이후에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실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3차 혹은 4차 매수는 더 손실이 커질까봐 무서워서 분할 매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수를 100만원 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100만원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빠질 때는 한 10만원씩 빠져서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2차 매수 이후에 추가로 하락할 때 보니까 한 번에 한 20만원씩 떨어졌다고 하니까는 이게 손실이 2배로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여기서 원래 3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4차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매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매수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 이 이전 가격이 생각이 나서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를 못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 매수할 기회 없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원래라면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가 돼서 이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1차, 2차 매수까지밖에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는 이 정도가 될 테고,
수익 구간은 한 요 정도가 돼서 수익률도 낮아지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800만원을 매수할 것을 200만원만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 금액 자체도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할 매수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2010년도에 최고가가 63만 3천원이었는데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해서 45만원에서 55만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가격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4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평균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결정을 하셔서 반드시 손절 가격을 결정을 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뭐 이외에도 많이 있긴 한데, 이 이상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기법 강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단 1%라도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봬요.